새벽 5시 30분. 여러분이라면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대부분은 아마 푹 자고 계시겠죠. 그런데 켈리 윌리엄슨이라는 55세 여성은 이 시간에 인생이 180도 바뀌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출근하지 말고 이메일을 확인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원증은 즉시 비활성화됐고 노트북 접속도 차단됐습니다. 아마존 자회사 홀푸드마켓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그녀는 단 한 통의 문자로 실업자가 됐습니다. 더 비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술 영업 분야에서 10년간 일한 크리스 리드 33살. 1년 전 해고된 뒤 무려 1,000곳 이상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노후 대비 연금을 깨고 보유하던 주식을 팔고 암호화폐를 팔고 심지어 자신이 모으던 포켓몬 카드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집은 압류에 들어갔고요. 친구 소개로 겨우 도요타 영업직에 취업했지만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말에도 일하며 가족과의 시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바로 지금 2025년 10월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단 두 글자 AI입니다. 혹시 아직도 AI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AI는 그저 편리한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숫자들을 한번 보시죠. 2025년 10월 28일 아마존이 공식 발표한 해고 인원은 1만 4천 명입니다. 하지만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외신들이 입수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는 무려 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숫자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30번 해고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아마존 인사 담당 수석부사장 베스 갈레티가 직접 밝힌 해고 이유입니다. 이 세대 AI는 인터넷 혁명 이후 우리가 보게 된 가장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AI는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AI가 너무 좋아서 사람이 필요 없어요 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아마존의 극비 내부 문서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아마존은 2027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불과 2년 뒤에 미국 내에서만 16만 명을 자동화로 대체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상품 하나당 판매 비용을 약 30센트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그리고 2033년까지는 무려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요? 이건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한 기업이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중소도시 하나만큼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계획을 진지하게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그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가장 먼저 대체하고 있는 직업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안정적이다, 전문직이다 하면서 부러워하던 그 직업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2년 11월 챗 GPT가 출시된 이후부터 2025년 7월까지, 그러니까 불과 2년 8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청년층 일자리가 무려 21만 1천 개입니다. 하루에 약 220개씩, 매달 약 6,600개씩 청년 일자리가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중 98.6%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직업들이냐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종 마이너스 11.2%, 출판업 마이너스 20.4%, 법률 회계 경영 같은 전문 서비스업 마이너스 8.8%, 정보 서비스업은 무려 마이너스 23.8%입니다. 한마디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기 위해 토익 900점 맞고 자격증 따고 인턴하고 그렇게 간신히 들어간 그 회사들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단순 노무직의 90.1%가 AI와 로봇으로 대체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럼 단순 노무직만 위험하구나 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르면 2030년에는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의 약 90%에서 업무의 90% 이상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5년 안에 거의 모든 직업이 AI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GPT-4는 이미 미국 변호사 시험을 90% 100분위로 통과했습니다. 상위 10% 안에 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나도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AI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보면 향후 5년간 AI와 자동화로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동시에 무려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산기 두드려보시면 알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약 7,800만 개의 일자리가 순증가합니다. 사라지는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링크드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구직 사이트에 가보시면 불과 3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직업들이 고임금 직종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제품 관리자, AI 윤리학자, 데이터 설계자, AI 솔루션 설계자, 이런 직업들 들어보셨나요? 3년 전만 해도 없던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봉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직업들이죠.
세일즈포스가 후원한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6년 동안 세일즈포스 생태계 내에서만 1,1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세일즈포스 하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은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지만 50대는 오히려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50대 일자리는 20만 9천 개가 늘어났고 이 중 70%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자격증 따고 전문 지식을 쌓는 게 중요했죠. 하지만 AI 시대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AI를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한국은행 연구팀장의 말을 인용하자면 주니어는 AI로 대체하기 쉬운 정형화되고 교과서적인 지식 업무를 담당하고 시니어는 업무 맥락 이해와 대인관계, 조직관리 등 AI가 현재로서 대체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지식, 교과서에 있는 정답,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일은 이제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읽고 판단하는 능력,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조율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아직 AI가 인간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상적인 조언은 이제 그만하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AI를 사용하세요. 챗GPT, 클로드, 미드저니 뭐든 좋습니다. 업무에 활용해보세요.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63.5%가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보다 2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36.5%입니다. 이 사람들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IT 기술 리뷰의 말을 빌리자면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 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우세요. AI는 0과 1의 조합입니다. 빠르고 정확하지만 진짜 창의성은 없습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의 일자리 중 60%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없는 일자리를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을 키우세요. 한국은행의 연구에서도 협동, 설득, 공감 능력 등 사회적 능력을 갖춘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갈수록 중요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은 AI로 대체되고 있지만 복잡한 고객 문제를 해결하고 공감하는 고급 상담 전문가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습관을 들이세요. 맥킨지 보고서는 미래의 직업은 5년마다 새로운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한번 배워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코세라, 유데미, 패스트캠퍼스, 유튜브 플랫폼은 넘쳐납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투자해도 1년이면 52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이면 거의 모든 일자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5년 남았습니다. 충분한 시간 같지만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빠른 적응력입니다.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한국 근로자의 63.5%가 이미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고 업무용으로만 따져도 51.8%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2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이유가 뭔가요? IT 강국인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이 빠른 적응력 때문입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1970년대 경제개발, 1990년대 IT혁명, 2000년대 한류 등 우리는 항상 변화의 최전선에 서서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해왔습니다. AI 시대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 글로벌 전문가들이 원맨 유니콘이 만약 탄생한다면 그 처음은 한국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기민하게 잡아내는 능력이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켈리 윌리엄슨이나 크리스 리드 같은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건 경고의 메시지일 뿐 우리의 미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정보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I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줄 최고의 동료입니다. AI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주면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더 의미 있고 더 인간다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전기가 발명됐을 때,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삶, 더 큰 기회가 열렸습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가? 새벽 5시 30분에 해고 문자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새벽 5시 30분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챗 GPT 하나 켜보세요. 온라인 강의 하나 신청해보세요. AI 툴 하나 배워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우리 함께 이 AI 시대를 헤쳐나가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한국인의 적응력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